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티커 자동 커팅기 이지컷 SC300 제품을 보다 쉽고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전문 프로그램인 일러스트나 코렐 드로우 등의 프로그램 없이도 많은 기업에서 사용 중인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각형 모양의 네임 스티커 라벨을 편집하고 사인마스터 프로그램에서 커팅하는 과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소개되는 과정은 엑셀의 셀 너비가 서로 다른 그런 형태들을 함께 편집해서 스티커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인데요. 차근차근 순서대로 편집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스티커로 제작할 내용들을 엑셀에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색깔이 있는 부분들은 셀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작은 거고 밑에 거는 큰 겁니다. 너비가 다른데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셀 열이 서로 다른 것들이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요만큼은 동일하고 또 이 영역이 동일하고 이렇게 서로 같은 영역들은 이 셀의 넓이와 행의 높이가 일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높이와 너비가 일정하다 그러면 하나의 영역으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과 영역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빈 행을 하나씩 넣어주세요. 삽입 이런 식으로 빈 행을 하나 넣어주시고,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행 번호를 선택을 하고 다중행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 다시 해볼게요. 네, 이렇게 빈 행을 하나씩 다 넣었습니다. 여긴 좀 헷갈리니까 색깔을 없음, 여기도 이렇게 일단은 구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거는 이 영역 셀 전체 영역 구분되는 셀 전체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 바깥쪽에 테두리 선을 까만색 실선으로 만들어 주세요. 셀 서식 이렇게 들어가서 실선의 색깔은 검정색 이렇게 한 다음에 윤곽선을 클릭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럼 인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상단, 하단, 그다음에 왼쪽 선, 오른쪽 선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려 주셔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확인. 그리고 이 안쪽의 테두리 선은 따로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하셔도 되는데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비워둬도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빈 셀에 쳐져 있는 셀 표시 라인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보기에 보면 눈금선 보지 않기 이렇게 체크를 빼면 하얗게 나와서 조금 더 구분하기가 편합니다. 이것처럼 작업을 해 주시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업을 동일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레이아웃이 아니고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실선에 검정색으로 상하 좌우 라인을 한 개씩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검정색 실선을 하나씩 그려 주십시오. 검정색 실선 상하 좌우 테두리 셀 서식에 실선의 검정색 상하 좌우 상하 좌우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내용 전체가 한 페이지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보시면 여백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여백에 사용자 지정 여백으로 들어가서 페이지는 일단은 지금 가로 방향으로 하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확대 축소 배열을 반드시 100%로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용지 크기를 출력할 용지 크기를 지정을 해주시고, 미리 보기 이렇게 해보시면 지금 총 4페이지로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좀 벗어나가지고 이거를 가급적이면 한 페이지에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여백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상하 좌우 여백은 기본적으로 1cm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1cm만 남기고 이렇게 상하 좌우 여백을 1cm로 수정을 해 주시고, 머리말 필요 없으니까 머리말과 머리끌 바닥글은 제로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도 페이지가 2페이지로 됐네요. 마지막 행 하나가 2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백에서 더 조정할 수 있는 한계치가 없기 때문에 하단에, 그래서 2번째 방법은 이 빈 여백, 빈 행, 비어있는 행들의 높이를 좀 줄여서 이 제일 하단의 행 하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행 번호를 클릭하면 다중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행 높이를 조절을 했습니다. 이제 올라갔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백, 사용자 지정 여백에 가서 민세 미려보기, 여백 표시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분하죠? 그리고 문서를 정 가운데 두기 위해서 여백에 사용자 지정 여백에 여백 탭에 가보시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 가로 세로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전체 문서가 정 가운데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파일에 인쇄 이렇게 미리 보기 해보시면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집이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으로 이 파일을 PDF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PDF로 만들 때 지금 저희가 하려는 가로 세로, 가로 방향, 세로 방향에 그 빠른 직선 커팅을 하고자 할 때는 PDF를 만들 때 그 PDF로 인쇄하기로 하지 마시고, 알려드린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인쇄해서 PDF로 저장하는 그런 방법은 쓰지 마시고요. 잘 안됩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저장할 곳을 선택하시고 파일 형식을 PDF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장, 이렇게 해주세요. 셀 병합 스티커 제작이라는 PDF 파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이제 사인 마스터를 열어서 새로운 문서를 준비를 하시고 엑셀에서 만들어진 셀 병합 스티커 제작이라는 만들어진 이 파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사인 마스터에서 드롭을 하면 가져오기 창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가져오기 옵션을 주목해 주세요. 가져오기 옵션에서 반드시 편집 기능으로 가져오기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렌더링 된 이미지로 가져오기를 선택을 하시면 셀 한 개 한 개씩 자를 때는 렌더링 이미지로 가져오기로 하는데 가로 세로 직선 커팅을 할 때는 반드시 편집 기능으로 가져오기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선택을 하시고 동의하기. 그러면 자동으로 페이지 방향과 그 다음에 여백이 알아서 딱 맞춰져서 터가 잡힙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미지를 전체를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이미지 영역을 한 개씩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이미지 선택이 불편하다 그러면 화면을 좀 확대를 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영역이 이렇게 침범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룹으로 구분된 것만 이렇게 정확히 선택을 해주세요. 그 이미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절단 윤곽 생성하기 들어가서 커팅 윤곽선 만들기에서 절단 그리드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윤곽 유형은 절단 컨투어, 그 다음 커팅 그리드는 그 열 숫자와 행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14개가 되겠네요. 14개. 그 다음에 행의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넣어주면 자동으로 그리드가 그려지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오버랩 기능입니다. 이 상태로 커팅을 바로 하게 되면 이 가장자리 부분이 덜 잘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확실하게 커팅을 하기 위해서 지정 영역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자르기 위해서 오버랩 기능을 씁니다. 이거를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1mm 정도만 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1mm 정도 오버랩을 넣어주시고 동의하기.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나머지 이미지도 계속 커팅 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이미지 선택하고 사과마크에 절단 윤곽 생성, 그 다음에 절단 그리드에 열의 개수가 7개네요. 행의 개수가 5개. 이렇게 하시고 오버랩은 1mm 동의하기. 마찬가지로 다른 영역 침범하지 말고 내 것만 작업할 것만 정확하게 선택을 하셔서 절단 윤곽 생성, 절단 그리드, 그 다음에 열의 개수 14개, 행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 다음에 오버랩 1mm 동의하기.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절단 윤곽 생성에 절단 그리드, 열의 개수 7개,
행의 개수 5개, 오버랩 1mm, 동의하기. 다음 이미지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시고 절단 윤곽 생성에서 윤곽선 만들기의 절단 그리드, 그 다음에 열의 개수는 14개, 행의 개수는 6개, 오버랩 1mm,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만들어 주시고 동의하기. 마지막으로 남은 이미지도 선택을 하시고 절단 윤곽 생성에 절단 그리드 열의 개수 7개, 행의 개수 1, 그 다음에 오버랩 1mm,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시고 동의하기. 네, 이제 전체 칼선이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전체 칼선이 만들어졌고요. 이 파란색이 칼선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사과 마크를 클릭을 하셔서 윤곽 절단 마법사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먼저 페이지 마크에 체크를 하셔서 용지 크기 대비해서 모양을 같이 보면서 작업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페이지 마크에 표시를 해주고 절단 장치는 바스코컷 A3 바코드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 ARMS를 선택을 하시고 노멀 값을 바코드로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바코드 값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인쇄 장치는 PDF 저장에 체크를 해주시고 작업 이름을 통합셀 스티커 이렇게 명명을 하겠습니다. PDF 출력용 PDF 파일이 저장될 파일 이름입니다. 작업 이름은. 다음으로 미리 보기 화면 하단에 Save as PLT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거 체크하는 이유는 컴퓨터 없이 USB 메모리에 PLT 파일을 담아서 그 커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겁니다.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컴퓨터에서만 매번 커팅하실 분들은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냥 바로 PDF 저장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Save as PLT를 체크를 해주시고 PDF 저장하기. 그러면 아까 작성한 통합셀 스티커 작업 이름 이게 그대로 왔고 바코드 번호가 앞에 그대로 와서 출력용 파일이 이렇게 바탕화면에 만들어집니다. 네, 파일이 만들어졌으면 이 파일을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파일을 출력을 하실 때는 주의사항이 실제 크기로 인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다른 걸로 하면 배율이 들어와서 정확한 위치에 커팅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크기로 반드시 선택을 하고 인쇄를 해 주시는데 그 프린터에 따라서 두꺼운 용지를 출력할 때는 반드시 그 라벨지 규격에 맞는 용지 종류와 용지 크기를 선택하셔서 올바르게 출력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인쇄를 하시고 이제 인쇄를 하신 것을 커팅기에 거치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 Save PLT를 클릭을 하면 PLT 파일을 생성하는 파일 이름 넣는 창이 나오는데 이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26번 파일 그대로 저장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컴퓨터에서 바로 커팅을 바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Save as PLT를
체크 해제하시면 절단 커팅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타트를 하시면 커팅이 바로 되는데, 이 커팅을 하기 전에요, 취소. 밑에 보면 그 비닐 스플러라는 창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 비닐 스플러 창을 열어서 이 절단 순서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커팅 파일이 어떤 순서로 작성되는, 커팅이 되는지 그 순서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순서가 너무 우후죽순으로 마구잡이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상단의 절단 순서를 적절히 선택을 하셔서 그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값으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동의하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Save as PLT를 눌러서 PLT 파일을, 아까 저장한 PLT 파일을 새로운 순서로 저장을 다시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침 이제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PC에서 바로 이제 절단을 커팅을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시고요. 이런 과정으로 그 엑셀 문서 중에서 셀 너비가 또는 셀 높이가 서로 다른 그런 것들이 좀 산재되어 있을 때 이것들을 하나의 페이지에서 함께 커팅하는 그 X, Y 직선 커팅 그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카톡 등을 이용해서 연락을 해 주시고요.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추가적으로 더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